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도 가장 멀어지기 쉬운 사람이 바로 형제다. 이것은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어린 시절 한 이불을 덮고 잠들었던 형제들이 어른이 되어서는 왜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되어버리는가? 이를 막으려 애쓰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집안을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 유배지에서 바다 물고기를 연구하며 자산어보를 완성했고, 둘째 형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지키다 순교했으며, 정약용 자신은 혼자 강진에서 18년을 견디며 목민심서를 썼습니다.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온 세 형제가 이처럼 전혀 다른 운명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가족의 불화라고 여기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약용의 말입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를 사방으로 뻗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 형제도 성장하면서 각자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억지로 한 곳에 모으려 하면 오히려 뿌리가 상할 수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릴 때는 같은 방에서 잠들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직업을 갖게 됩니다. 이때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인생의 전부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해진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다. 정약용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형제들과 만날 때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는 것을, 자녀 자랑, 돈 이야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뒷담화가 오히려 피곤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이런 변화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장의 과정이고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형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약용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도 말고 특별한 의무를 느끼지도 마라.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따뜻한 배려입니다.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따르고 실망은 원망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경험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관직에 있을 때와 유배에 있을 때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형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권력이 있을 때는 찾아오고 권력이 없을 때는 외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했습니다. 각자 살아야 할 삶이 있고 각자 지켜야 할 가정이 있다. 내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남들까지 함께 어려워질 이유는 없다. 경제적 차이도 형제를 멀어지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몇 푼짜리 엿도 나누어 먹었지만 어른이 되면 몇만 양도 따져가며 계산하게 된다. 정약용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한 형제는 성공하고 다른 형제는 그렇지 못할 때 미묘한 감정들이 생깁니다. 성공한 쪽은 우월감을, 그렇지 못한 쪽은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의 유산 문제, 경조사비, 빌려준 돈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부정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 정약용은 이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형제 간의 정보다 가족의 생계가 우선일 수밖에 없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 변화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형제가 모이는 이유가 분명했다. 명절이면 한자리에 모였고 부모님 생신이면 함께 축하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모일 이유가 사라진다. 정약용의 관찰은 예리했습니다. 부모님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지면 형제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끈이 느슨해진다. 각자의 생활 패턴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며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결혼 후의 변화는 더욱 극명합니다. 배우자의 가족들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자녀들 교육에도 신경 써야 한다.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형제까지 챙기기는 벅차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새로 만든 가족이 원래 가족보다 우선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형제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 정약용의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어라.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양쪽 모두 원해야 하고 양쪽 모두 노력해야 한다. 만약 한쪽만 매달린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줄다리기에서 한쪽만 잡아당기면 게임이 성립하지 않듯 인간관계도 상호적이어야 한다. 정약용은 형 정약종의 천주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존중했습니다. 자신과 다른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형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신념이 있고 각자의 철학이 있다.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여기지 말고 그저 다르다고 받아들여라. 지리적 거리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어릴 때는 한 집에 살았지만 성인이 되면 각자 다른 곳에서 살게 된다. 한양에 사는 사람과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자주 만나기는 어렵다. 정약용 자신이 이것을 가장 깊이 경험했습니다.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거리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했던 것입니다. 만나려면 시간도 돈도 든다. 그런 노력을 들여서까지 만나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것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거리와 감정적 거리는 다르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멀 수 있고 멀리 있으면서도 마음이 가까울 수 있다. 성격 차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벌어집니다. 어릴 때는 참고 넘겼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참기 어려워진다. 한 사람은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시끄러운 것을 좋아한다. 정약용은 이런 차이들이 만남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 대화 방식, 사고 방식이 점점 달라지면서 소통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이것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형제 자매도 성장하면서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몸을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다. 정약용의 말처럼 형제 관계에서 생기는 복잡한 감정들을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질투, 시기, 원망, 실망 등의 감정들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감정은 일시적인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형제에게도 마찬가지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기대하지 마라. 가치관의 차이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어릴 때는 비슷했던 생각들이 나이가 들면서 완전히 달라진다. 한 사람은 보수적이 되고 다른 사람은 진보적이 된다. 정약용의 형 정약종이 천주교에 몰두하는 동안 정약용은 실용적인 개혁론을 연구했습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추구하는 바가 달랐다. 정약종은 내세의 구원을 중시했고 나는 현세의 개혁을 중시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둘 다 옳은 길이었지만 서로 다른 길이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성숙함이다. 형제 자매가 나이 들수록 남이 되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정약용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대신 그들이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라. 가끔 안부를 묻는 것으로 충분하다. 억지로 만나려 하지 말고 억지로 친밀함을 유지하려 하지 마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형 정약전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거리가 멀어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이 때로는 더 깊은 사랑이다. 모든 관계는 한시적이다. 이것이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부모-자식 관계도, 부부 관계도, 형제 관계도 모두 한시적이다. 영원한 관계는 없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안해집니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어라. 형제 자매가 나이 들수록 남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보다는 각자의 길을 존중하고 각자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멀리서라도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고 가끔 그들을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형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계절이 바뀌듯 관계도 바뀐다. 봄에는 함께 꽃을 피웠지만 가을에는 각자의 열매를 맺는다. 정약용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변화다.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라.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이 있다면 시간의 잘못이고 상황의 잘못입니다. 자책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라. 형제들도 각자의 삶에 충실할 것이다.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18년의 고독한 시간 속에서 깨달은 형제 관계의 지혜였습니다. 형제는 같은 뿌리에서 자라나되 결국 각자의 길을 걸어간다. 이것을 막으려 하는 것은 돌로 강의 흐름을 막으려는 것과 같다. 그의 말처럼 우리도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면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가끔씩 멀리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형제의 정을 나누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랑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900이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조언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나눠주세요.